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죠? 나 왜 이러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밤에 몰래 검색창에 치매 초기 증상을 쳐본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수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신의 기억력은 누명을 썼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진범은 20년 가까이 실험실에서 추적당해 왔습니다. 먼저 누명부터 벗기죠. 이게 나이 탓, 머리 탓이라면 팔팔한 20대는 안 겪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재는 실험은 대부분 대학생들로 이루어졌어요. 20살 언저리의 뇌도 방을 옮기면 똑같이 잊어버립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출입문 효과 또는 위치 갱신 효과라고 불러요. 이름이 붙어있다는 건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진지하게 연구됐다는 뜻입니다. 진료실 기준으로도 말씀드리면 방에 들어와서 목적을 잊는 것 자체는 걱정할 목록에 없습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신호는 따로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제 진범 이야기입니다. 2006년 미국 노터데임 대학의 심리학자 라드반스키가 이상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화면 속 가상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집어 옮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걷는 도중에 불쑥 물어봅니다. 지금 가방에 뭐가 있죠? 이때 조건이 딱 하나만 달라요. 같은 거리를 걷는데 한쪽은 그냥 넓은 방을 가로지르고 다른 한쪽은 문을 하나 지나갑니다. 결과는 이상할 만큼 한결같았습니다. 문을 지난 쪽이 더 많이 틀리고 더 늦게 대답했어요. 걸은 거리는 같습니다. 걸린 시간도 같아요. 달라진 건 문 하나뿐입니다. 화면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진짜 방에서 재현했어요. 물건을 상자에 담아들고 진짜 문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문을 지나는 순간 방금까지 들고 있던 것이 흐려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아, 그래서 왔던 방에 돌아가면 다시 생각나는구나. 연구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문 2개 너머까지 보냈다가 처음 방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었던 바로 그 방에 다시 서 있는데도 성적은 그대로 바닥이었어요. 장소가 열쇠라면 회복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기억을 어딘가에 두고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는 순간 서류철을 덮어버리는 쪽에 가까워요. 한번 덮인 서류는 그 방에 돌아간다고 저절로 다시 펼쳐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증거도 있습니다. 2016년 실험에서는 아예 걷지를 않았어요. 잘 아는 건물을 머릿속으로만 걸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서 문을 지난 사람들이 진짜로 더 많이 잊었습니다. 몸이 문틀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눈이 문을 본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문을 지났다고 생각한 것만으로 기억이 흐려진 거예요. 문의 힘은 물리력이 아니라 의미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실험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뇌에게 문은 나무판이 아니라 신호등이에요. 여기서 한 장면이 끝났다는 신호요. 그리고 그 신호는 상상만 해도 켜집니다. 그럼 뇌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연구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뇌는 하루를 통째로 녹화하지 않습니다. 사건 단위로 끊어서 정리해요. 그리고 방이 바뀌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확실한 장면 전환점입니다. 문을 지나는 순간 뇌는 앞방에서 하던 일의 파일을 닫고 새 방을 위한 파일을 엽니다. 새로 벌어질 일에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 아직 저장을 안 누른 것, 그러니까 방금 머리에 얹혀있던 목적이 같이 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고장이 아니라 유집이라고 봅니다. 방마다 파일을 닫아주는 덕분에 우리 머리는 하루치 일들이 뒤섞이지 않아요. 가끔 목적 하나가 같이 접히는 건 그 정리의 부작용이고요. 청소부가 가끔 필요한 서류까지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2021년에 재수사가 붙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훨씬 실감나는 가상현실 장비로 같은 실험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효과가 안 나왔어요. 문을 지나도 기억이 멀쩡했습니다. 연구팀은 조건을 하나 얹어봅니다. 이번에는 걷는 동안 머릿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게 했어요. 머리에 짐을 얹은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문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헷갈려서 틀리는 일이 100번에 30번쯤이던 것이 문을 지나자 38번쯤으로 늘었어요. 기억이 지워졌다기보다 비슷한 기억끼리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은 단독범이 아니다. 머리가 이미 다른 짐을 들고 있을 때만 문이 마지막 한 방이 된다. 공범은 문이 아니라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손에 들려있던 딴 생각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일상을 봅시다. 방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폰을 보고 알림을 읽고 아까 그 대화를 곱씹습니다. 실험실에서 숫자를 거꾸로 세던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하루 종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왜 왔는지를 자주 잊는다면 그건 뇌가 낡아서가 아니라 문턱을 넘는 순간마다 머리가 만원이라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혼잡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를 알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을 지나는 동안 목적이 접히는 거니까 목적을 접히지 않는 곳에 두면 돼요. 제일 싼 곳은 입입니다. 가위, 가위, 가위.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들고 가세요. 파일이 닫혀도 입이 들고 갑니다. 손에 들려보내는 것도 됩니다. 가위를 가지러 간다면 자를 물건을 손에 쥐고 출발하는 식으로요. 뇌가 파일을 닫아도 손에 남은 물건이 단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미뤄둔 섬듣기입니다. 방에 들어와 목적을 잊는 건 정상이에요. 다만 단서를 봐도 끝내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거나 익숙한 길이 낯설어지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남을 의심하게 되거나 나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서서 나 왜 왔지? 하고 있는 그 순간 당신의 기억력은 무죄입니다. 뇌가 문턱에서 파일을 하나를 닫았고 하필 거기에 목적이 끼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정리 덕분에 나머지 하루가 뒤섞이지 않고 굴러갑니다. 내일 또 냉장고 앞에서 멈춰서더라도 이제는 왜인지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최장 기록이 궁금합니다. 뭘 가지러 갔다가 어디까지 가서 결국 엉뚱하게 뭘 들고 돌아오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신기한 마음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